요즘 마음이 괜히 불안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가슴이 조여오고 잠자리에 누워도 생각이 멈추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현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에 잡히는 건 없고 괜히 스스로가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안은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약함이나 실패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안과 고통을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불안을 없애기 위한 말이 아니라 불안을 견디는 힘을 키워주는 니체의 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당신을 죽이지 못한 고통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너무 유명해서 오히려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한 고통에는 불안도 포함됩니다. 불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을 가장 깊이 지치게 만드는 고통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계속 긴장 상태에 놓이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고 선택을 미루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지나온 사람들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지점을 통과하게 됩니다. 불안을 견뎌낸 경험은 다음 불안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게 만드는 힘으로 남습니다. 그 힘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에 분명히 쌓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건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해석 때문에 괴롭다. 이 문장은 불안의 본질을 정확히 찌릅니다. 실제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니체는 인간이 스스로 만든 해석에 의해 가장 많이 고통받는다고 봤습니다. 불안은 현실보다 상상에서 더 크게 자랍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불안은 조금 다른 얼굴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혼란 속에서 춤추는 별이 태어난다. 지금 마음이 정리되지 않고 생각이 뒤엉켜 있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상태 자체가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니체는 혼란을 창조 이전의 상태로 보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안정이 아니라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불안한 시기에는 기존의 기준과 가치가 흔들리기 때문에 더 괴롭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들림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선택과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혼란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네 번째, 희망은 가장 나쁜 악이다. 고통을 연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오해하기 쉽지만 니체가 말한 희망은 막연한 기대를 의미합니다.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라는 생각만 붙잡고 현재를 견디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미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만 좋아지면 지금의 불안이 의미를 갖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현재를 살아내지 못하는 희망은 오히려 고통을 늘린다고 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지 못한 채 미래만 바라보는 태도는 불안을 줄이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면 생각을 멈추고 움직여라. 니체는 생각보다 행동을 중시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이 생각 속에 오래 머무를수록 불안은 더 깊어진다고 봤습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생각이 해결책을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키웁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몸을 일으키거나 아주 사소한 행동이라도 시작하는 것. 니체에게 행동은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불안에 삼켜지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자기 자신이 되기를 멈추지 마라.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쉽게 흔들립니다. 주변의 기준, 타인의 속도, 남들의 선택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왜 저만큼 가지 못했는지, 왜 아직 이 자리에 있는지, 이런 비교는 불안을 더 크게 키웁니다. 니체는 이런 상태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불안해지는 순간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나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니체가 말한 자기 자신이 되라는 말은 대단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벗어나 도망치지 말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불안할수록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일입니다. 7번째, 괴물과 싸우다 보면 스스로 괴물이 될 수 있다. 불안을 없애야 할 적으로만 여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불안을 느끼지 않으려고 감정을 억누르고 스스로를 몰아붙이고 약해지는 자신을 혐오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니체는 이런 태도가 인간을 망가뜨린다고 봤습니다. 불안과 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정하고 공격하게 되면 불안보다 더 큰 상처가 남습니다. 불안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뤄야 할 감정입니다. 지나치게 통제하려 들수록 감정은 왜곡되고 그 결과는 자기 파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번째, 사막을 건너야만 별을 만날 수 있다.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감이 느껴지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채 혼자 견뎌야 하는 시기 말입니다. 이런 시간은 불안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시간을 피해야 할 구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막 같은 시간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기만의 별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외로움과 침묵 속에서 인간은 자신을 가장 솔직하게 마주하게 됩니다. 불안한 고요 속에서 버티는 시간은 의미 없는 공백이 아니라 내면이 단단해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자유란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것이다. 니체에게 자유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불안은 종종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더 커집니다. 선택이 두렵고 실패가 무서워서 결정을 미루다 보면 마음은 계속 흔들립니다. 니체는 자유란 바로 이 불안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라고 봤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결과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가 감당하겠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불안은 전부 사라지지 않더라도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10번째, 당신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았다. 이 말은 절망이 아니라 가능성에 관한 문장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전부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 가장 깊은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니체는 인간의 삶을 완성된 상태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겪는 불안과 혼란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삶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기준으로 미래를 단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화의 과정은 언제나 불안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니체는 삶을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정직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고통과 불안이 사라질 거라고 말하지 않았고 그것을 안고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감정은 당신이 잘못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지 한 번 더 들여다보는 것. 그리고 도망치지 않고 오늘의 자리에서 한 걸음만 내딛는 것. 니체가 말한 강함은 바로 그런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문장들을 조용히 곁에 두고 여러분이 필요할 순간에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앞으로도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